보도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9월 24일 보도자료입니다. 농촌 체령쉼터 복합단지 4도 3촌 시대. 그러니까 4일은 도시에서 지내고 3일은 시골에서 지낸다 해서 4도 3촌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제가 쓴 게 아니라 보도자료로 발표한 걸 제가 줄여서 온 겁니다. 농촌 체령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제를 포함하여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임시 숙소 등을 활용하기 위해 소유한 농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근거를 12월까지 마련한다. 2025년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 11월 달이니까 12월 달까지 마련해서 농지법을 새로 바꾼다고 얘기했죠. 여기에 이 땅에 체류형 쉼터를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식 건물을 안 져도 체류형 쉼터를 져서 여기에 이 산에 관광객 오는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건물 안 져도 된다는 뜻입니다. 연금으로 신청해도 되지만 체류형 쉼터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뭐냐면 농지법을 22년도에 농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체류형 쉼터는 10평까지죠. 지자체 소유 농지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단지로 조성을 해서 임대를 줄 수 있게끔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농지가 지금 34%까지 떨어진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주변에 관광지나 바다나 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걸 체류형 쉼터로 몇 개만 지어서 임대를 준다고 해도 전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한 건 뭐냐면 25년도에 농지법을 개정한다 그랬죠. 25년도에. 그러면 지금서부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12월 달까지는 체제를 정비하겠다 그랬죠.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기왕에 농지법을 바꾸는 거를 저는 우리 정부에다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좀 바꿔보면 어떻게 했냐고 제안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중소기업의 공장 설비에 관한 특례 해갖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수도권에서는 안 되지만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공장을 질 때는 뭘 한다? 농지법 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다. 이게 중소기업 진흥법에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핵심은 뭐냐면 일반 법인은 농지를 살 수가 없는데 중소기업법에는 이걸 사서 농지 전용을 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아니, 사지도 못하게끔 만들어놓고 무슨 감면해 준다고 만들어놨냐고 법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고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도에 고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좀 같이 고치다.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 이거 헌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처음 만들 때는 농사를 짓던 사람이 있고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 있어서 정확하게 저 사람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다 아니다고 구별할 수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농지증을 주는 걸로 법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공장에서 중소기업 공장에서 기계는 만들 실력이 있는데 농사를 지을 실력은 없습니까? 즉 법인은 못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게끔 하긴 하되 농사를 안 지었을 때 제재를 해야지 사지 못하게끔 하는 것은 농지는 누구든지 다 살 수 있다. 다만 사놓고 농사를 안 지을 때는 강력하게 제재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이번 25년도에 농지법을 바꿀 때는 지금 그렇게 바꾸기를 원한다는 식분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농지를 불법으로 정향하고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여기 보면 이게는 농지법에 의해서 88년도 이전에 10월 이전에 건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누구한테 생계유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큰 건물이 아니라 조그만 주택을 지었을 때는 양성화를 시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양성화를 시켜주는데 조건이 뭐예요? 건축법에 맞아야 된다. 그럼 건축법에서는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정화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옛날 40년 전에 지었던 집을 30년 전에 집들을 양성화시키려고 그러면 뭘 만들어야 돼? 정화조 만들어야죠. 건축허가 받아야 되죠. 주차장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지금 주택도 뭐가 들어갔냐면 구조계산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전에 지은 집을 건축사가 구조계산서 써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법은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양성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 법에 의해서 양성화 시킨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입니다. 법이 지금 잘못된 게 하나는 일반 법인은 농지를 못 사게끔 했는데 중소기업법인은 농지 전용을 감면해준다고 나왔고 88년도 이전에 생계 차원에서 조그만 건물을 무허가로 주시는 양성화 시켜준다. 이게 법을 만든 취지는 맞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거를 88년도 이전에 생계 차원에서 되는 것은 양성화가 아니라 농지 전용화로 농지 전용 허가를 낸다 이렇게 바꿔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보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팔고 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거 건물을 허물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대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40년 전에 집을 짓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양성화 시킬 돈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팔아도 팔 수도 없어요. 살겠다는데 내가 100만 원을 팔게도 100만 원 사줘. 왜? 불법권 증명서가 녹취가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계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은 팔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냥 양성화 시키라고 하지 말고 정식에 의해서 지목을 대주를 바꿔준다. 그러니까 이 영원히 하면 안 돼. 이런 건 어떻게 하면 3년 한시적인 법으로 만들어서 88년도 이전에 생계 차원에서 조그만 건물을 짓고 있을 때는 지목을 대주로 바꿔준다 하는 걸 3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의 그렇게 없는 집에서 살고 있던 걸 다 구조해줘서 팔고 나올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주는 게 난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두 개. 그래서 이번에 2025년도에 농지법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채용 쉼터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도 같이 넣어서 바꿔주는 게 좀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오늘 요건 이제 어차피 제가 강의하는 것이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새로 그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기 올린 겁니다. 제 생각을.